자, 먼저 김남길 씨와 우리 김영광 씨 두 분의 스틸컷이 딱 처음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함께 연기하신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떠셨나요? 김영광 배우가 영광이가 그 전에 했었던 작품들을 봤었을 땐 로맨스물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장르물에 이제 그 이 작품을 같이 만나게 됐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포텐이 터진달까요? 그리고 여직 보지 못했던 이미지적인 것들과 연기 톤들과 이런 걸 보면서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신선함에 되게 좋았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되게 반가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티키타카 이 호흡이 좋았던 배우분들이 정말 많은데 김영광 씨와는 어떠셨어요? 영광이도 되게 좋았는데 다른 의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마다 갖고 있는 이제 그냥 자연인 그 사람으로서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밝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와 I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더 합을 맞추려고 하고, 아니면 원래 성향적으로 그렇게 밝고 사람들과 티키타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광이는 어떻게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촬영을 들어갈 때 되게 이제 좀 배려하면서 많이 티키타카를 이렇게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안 맞춰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촬영이 진행이 되면서 보면 그 뒤늦게 이제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느끼게 있는 되는 거죠. 거죠. 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츤데레 스타일인 네. 거죠. 근데 그게 일부러 억지로 츤데레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성향상 영광이가 응.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영광 씨는 어떠셨어요? 김남길 씨와 함께 호흡 맞추셨는데. 굉장히 좀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리더십이 강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액션 강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할 때 기대가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형이라면 다 받아주겠지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형도 많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두 분의 이제 호흡이 좋을수록 이 두 분의 관계성이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예. 우리 김남길 씨가 대표로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의 관계성. 이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성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성인데, 아까 이제 문백이 역할이 조력자라고도 하고, 또 뒤에 이제 어떻게 인물이 바뀔지 이제 영광이도 얘기를 했지만, 좀 아이러니한 관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또 나중에 서로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필요해지면서 그런 관계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긴장감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둘 관계가 영원히 같은 편인가? 아니면 둘이 틀어지는 건가? 아니면, 왜냐면 총을 들고 있는 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의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과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실 때 그 긴장감들을 갖고 있는 관계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남길, 김영광 씨가 숨 쉬듯이 액션을 소화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제된 액션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난 액션들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진짜 내가 봐도 멋지다. 내가 하고도 되게 멋있는데 그런 신들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장면이든 보면은 늘상 아쉽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 늘 아쉽고, 그 멋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도가 액션을 할 때 이제 살상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절제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손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총을 든 상대에 따라서 액션에 대한 강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것들 보고 저건 되게 그 다양성에 대한 액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각 에피소드마다 나올 때의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 액션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영광 씨는 어떠셨나요? 본인이 이제 액션을 하고도 이거 좀 저는 좀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면모를 보여줬을 때 문백 또한 총기를 다루는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자, 먼저 박훈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구정만, 이번에 연기하신 구정만 어떤 인물인가요? 모티브를 감독님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셨나?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해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런데 이 인물이 총을 만나게 되면서 내재돼 있던 인간의 상승 욕구랄까? 그것을 갑자기 표출하기 시작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이 계층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밑에 일을 하던 친구가 이 강력한 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걸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상승하고 싶어하는 인간에겐 모두에게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힘을 얻게 됐을 때 내가 무언가 바꿔보겠다 막 이런 그런 욕구를 상승 욕구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만이에게 트리거네요. 예. 비정규직 아들이 그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진실을 좀 규명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매일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세상을 향해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연기하시면서 감정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힘든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기래현 씨를 이렇게 보면 절대 뭐 총과는 인연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지금 스틸을 봐서도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이 두 분이 어떤 사연으로 총을 잡게 되는지 살짝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기래현 씨.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외치고 뭐 사과를 원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주면 주먹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 그때 이 사람한테 총이 온다면 한 번쯤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오경숙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정만은요? 구정만은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의 각자의 총을 드는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어떤 캐릭터들은 화가 난 상태에서 받기도 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받기도 하고, 또 선배님 같이 이 역할들은 또 어떤 한이 있는 상태에서 받기도 하고, 구정만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총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간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정만은 이 에피소드 주인공들과 다르게 좀 총을 우연찮은 기회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이 또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